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때문에 종목 얘기를 더욱더 집중도 있게 해볼 수 있는 날일 것 같습니다. 지금 스탑5 오늘 방송도 시작을 해볼 텐데 시장이 거래소 기준으로 1% 넘게 빠져요. 2040선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계정가 2060이었고 2050선까지 턱걸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일단 추경 규모가 11조 5천억대로 생각보다 많이 낮아진 원 상태로 돌아간 분위기 속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까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1,300억 이상 거래소에서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를 촉발시킨 원달러 환율은 오늘 1,160원대를 소폭 하회하기도 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주 쪽에서 신저가를 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일단 실적 부진에 따른 부담감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현대건설이 계열사 현대엔지니어링의 분식 회계 얘기로 인해서 8% 급락했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실적을 부진하게 발표한 대림산업 역시 8% 급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분식 회계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역시 포함해서 조선주 오늘 분위기 좋지 않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은 많게는 이번 2분기에 3조 원까지 손실을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오늘 또 한 번 조선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건설과 조선주에서 신저가 찍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이 2040까지 처지니까 증권주 분위기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요. 오늘 화장품주도 매물이 꽤나 나옵니다만 호실적을 발표한 고밸류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은 LG 하우시스 주가는 오늘도 더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실적이 조금 전에 발표됐는데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아차는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6,500억을 약간 웃도는 6,500 정확히 7억 원을 발표해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15%가량 낮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일단 앞선 1분기보다는 실적이 좋아졌다는 분석 속에 일단 예상치를 부합한 실적 그리고 실적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바닥을 찍지 않았나 하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기아차도 3%까지 빠지다가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PMI 지표도 좋지 않았어요. 오늘 시장 둘러싼 악재들은 상당히 많은 모습인데 HSBC에서 집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제조업 PMI 잠정치 7월 결과가 48.2였습니다. 전망치 49.7보다 한 1.5포인트가량 낮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중국장도 어제 2% 정도 오르면서 4,100선을 회복했었는데 조금 찬물을 끼얹는 재료가 중국 쪽에서도 또 한 번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해봅니다. 현재 코스피는 2041선입니다. 오늘 종목 얘기 들려주실 분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황민영 멘토의 시장 코멘트 간단하게 듣고 종목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시장 많이 빠지는데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죠. 악재들이 많이 돌출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이제 개별적인 기업들의 악재들도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조선업 전반적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건설 쪽에서는 이제 현대건설이나 그다음에 대림산업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같이 또 밀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요일에 대한 부담감도 분명히 어느 정도 가중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주가가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크게 한번 올린다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그런 수준 안에서 일단 오늘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이 발표가 돼줘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메르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좀 꺼리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해주는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강하게 몰릴 수 있는 그 시기가 분명히 나와주지 않을까. 그게 이제 다음 주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결정지어주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장에서는 일단 강력한 그 매수 정책 자체는 조금씩은 더 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침장에서 살짝 배팅 들어가신 분들도 낙폭이 깊어지면 조금 주춤하실 텐데 오늘은 조금은 몸을 사리시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분위기를 그냥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현대건설의 낙폭은 마이너스 9%대로 더 벌어지고 있네요. 지금부터 우리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종목 얘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 종목 베스트 5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황민영 멘토가 선정해 오신 오늘의 탑5 첫 번째 종목은요. 쇼박스가 되겠습니다. 구 미디어 플렉스죠. 쇼박스 얘기 첫 번째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게임주인 넥슨 GT, 세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 잘 아실 CJ CGV,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펜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제작사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너무나 부러운 로엔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소속사이기도 한데 전반적으로 내수주를 때문에 많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종목 5개 얘기 지금부터 상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사명을 바꾼 쇼박스가 될 것 같아요. 탑1 공개하죠. 네, 탑1은 쇼박스 영화 암살의 흥행 대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개봉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아직 100만 명에 포함은 안 되시죠? 네, 아직은 뭐 그렇고 그다음에 뭐 제목 타이틀이 조금 무섭죠. 암살, 그죠? 네, 전지현 씨가 또 나오시니까요. 네, 뭐 그래서 이제 또 아직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1000만 돌파는 이런 속도라면 무난할 거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쇼박스가 이제 뭐 개봉하고 나서 이제 개봉 첫날이었죠. 첫날에 워낙 큰 인기몰이를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캐스팅된 그 주연들의 또 캐스팅 그 효과 자체도 네, 연예인들이 화려하시니까. 네, 예. 화려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오늘 5가지 종목들을 선정해 놓은 이유는 사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울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이 안에서 나름대로 또 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서 오늘은 놀자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그러네요. 5종목으로 이제 꼽아왔고요.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쇼박스인데 지금 미디어플렉스에서 쇼박스로 사명 변경을 한 그런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여름철 성수기 효과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네. 역시 이제 방학 시즌과 그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휴가 시즌이 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보통 이 시즌에 영화 같은 경우에도 개봉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여름에도 공포 영화에 대한 또 어떤 이제 기대심도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화 쪽에 대한 어떤 흥행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모멘텀을 본다면 이제 여름철 성수기 효과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은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 이제 잡아드릴 부분이 바로 이제 화이브라더스와의 계약 체결 소식입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나온 지난 내용이긴 하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어떤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년간 6편을 반드시 공동 제작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 4월달에 발표가 됐었죠. 화이브라더스하고 독점 계약을 이제 체결해서 3년 동안 최소 6편의 영화를 공동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정 영화가 이제 올해 뭐 하반기 들어서 이제 제작이 들어가게 된다면 2016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적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그런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제 화이브라더스라는 기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뭐 대단한 기업이길래 이런 이제 얘기를 네. 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화이브라더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영화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 가치로 본다면 뭐 1,000억 위안 우리나라 이제 돈으로 환산하게 된다면 1조 9천억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100여 명 정도의 소속 스타를 또 보유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중국 최대의 종합 미디어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쇼박스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자체가 화이브라더스와의 계약 체결 이후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게 미래적인 어떤 지향적인 모멘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뭐 최근에 뜨거운 게 바로 이제 신규 개봉작 암살입니다. 혹시 암살 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네. 시간만 되면 이번 주말에라도 티켓 끊어서 보고 싶어요. 네, 저도 이제 뭐 티켓이 없다면 혼자라도 와서 네. 보고 싶은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번 주말이 고비일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이번 주말에 많이 봤을까. 또 네. 그들의 어떤 반응, 평점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암살을 같이 보려고 이제 커플이 이제 예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성분이 다른 영화를 예매를 해서 남성분이 또 화가 난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만큼 이제 암살에 대한 이제 관심이 여성분들한테도 관심이 많겠죠. 하지만 남성분들한테도 관심이 분명히 많을 것 같고. 네, 뭐 도둑들 이렇게 만든 최동훈 감독이 또 메가폰을 잡았고 아주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나리오는 보장되지 않나.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22일 날 개봉이 됐죠. 전지현 씨하고 이정재 씨, 그리고 하정우 씨, 그리고 오달수 씨. 제가 오달수 씨를 좀 좋아합니다. 네, 어쨌든 국내 최고의 배우들을 이제 내세워서 네. 이제 암살이 개봉이 됐는데 첫날에 무려 이제 47만 7,620명의 관객이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올해 최고의 흥행작이다라는 이제 이슈가 많이 불고 있고 그에 대한 네. 평가도 역시 좋은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제 9월달에 또 개봉 예정작이 있겠죠. 9월달에 이제 송강호 씨하고 유아인 씨 그리고 문근영 씨 주연인 사도가 또 개봉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단순하게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또 9월 달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반영될 수 있다. 그리고 미래적인 부분에서 화이브라더스에 대한 계약 체계 소식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고요. 사실 그 똑같은 얘기 이광무 멘토님하고도 이 시간 통해서 했었었는데 6,500원의 박스권 돌파 이후에 쇼박스가 거의 9,000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의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거치면서 9,000원을 넘을까 말까 하는 와중인데 역시 이 가격에서 매수해도 더 갈까요? 네, 일단 쇼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주가라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보게 된다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과거에 이제 주가를 딱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이전 고점 자리에 한번 부딪혀서 뭐 고점 자리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었을 거예요. 이때 주가가 밀렸을 때만 해도 여기가 고점이구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지나가서 보니까 이 자리는 고점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주가를 보게 되면은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끼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자리가 내가 저기서 왜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후회를 또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매수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저는 양봉보다는 음봉에서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 따라붙게 되면 보통 이제 고점에서 이제 상투를 틀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쇼박스의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매수에 대한 부분을 잡아드린다고 한다면 이제 8,000원 정도 자리부터 시작을 해서 8,200원 내지는 300원 정도 그 안에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정도 안에서는 한번 눌림목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미 뭐 신고가의 중간에 매물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만 잘 된다면 강력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박스 암살 흥행이 이미 예고된 데다 화이브라더스와의 어떤 파트너십을 맺어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현재 가격은 8,400원 약간 밑도는 가격인데요. 8,200~300원 정도의 매수가 추천해 주셨습니다. 탑2 이어서 살펴보죠. 오늘은 놀자주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센터스 황민영 멘토 오늘 두 번째 추천 종목 바로 넥슨 GT인데요. 서든어택2에 기대를 건다 하셨어요. 서든어택 개발사로 사실상 이름을 날린 넥슨 GT가 2를 지금 출시하려고 한다고요? 네, 정말 기대작이죠. 네, 1인칭 슈팅 게임의 강자 서든어택. 네, 맞습니다. 게임 좋아하십니까? 저는 슈팅 게임만 좀 좋아해요. 그래요? 제가 이제 게임주들을 보통 이제 추천을 드릴 때는 항상 그 게임을 해보거든요. 네. 이제 해봤던 게임이거나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또는 이제 새로 해본 그런 게임들을 이제 많이 추천해드리는데 해봐야지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그래야지 그 기업이 과연 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또 잘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넥슨 GT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정말 이제 히트를 친 서든어택이 이제 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게임은 원이 되겠죠. 그래서 서든어택 2가 출시될 예정이고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업체로서 이제 매출 비중 자체가 서든어택이 현재 7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출 비중이 정말 크죠. 그래서 클래식 RPG 쪽에서는 뭐 10.7% 그리고 다른 게임 데카론 쪽에서는 뭐 6.8% 정도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FPS 쪽에서의 게임의 강자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히트작 바로 서든어택. 그래서 서든어택을 제작하고 이제 서비스를 현재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고 서든어택이 지금 현재 이제 그 FPS 쪽 장르 PC방 사용 시간 쪽에서의 점유율을 보게 된다면 점유율이 85%나 됩니다. 거의 이제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이번에 2가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서든어택 2가 출시가 되게 된다면 그 모멘텀 또한 가히 또 폭발적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신작 게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이번에 서든어택 2가 출시가 될 때 서든어택 1하고 너무 이제 다르게 출시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또 새로움을 너무 이제 이상하게 또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작 게임이 워낙 이제 크게 인기를 몰았기 때문에 신작 게임에 대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 안에서 좀 재미를 지킬 수 있게 그런 식의 게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일단 인터페이스하고 이제 플레이 방식 자체는 이제 동일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구성 요소 거의 이제 그 주변의 환경이죠. 이런 것들 거의 유사하게 이제 작용이 돼서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2분기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 이제 서든어택 2에 대한 신작 모멘텀 자체가 크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이제 슈퍼 판타지 파워가 또 출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게임 자체가 또 모바일 쪽에 대한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다면 이제 중국 쪽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게임 업체들이 중국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때 또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도 그런 이유로 오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넥슨 GT 역시도 이제 모바일 게임, 몬이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이 모바일 게임이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큰 폭의 한 번의 성장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가 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게임 쪽에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으로 넥슨 GT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네. 그래요. 넥슨 GT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사실 중국의 바이두 모바일하고 손잡고 이 몬 진출을 노리고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도 진출하게 됐다 분석도 있습니다. 신작, 사실상 히트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서든어택 2가 나옴으로 인해서 기대를 더욱더 모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겹포제를 안고 있는 종목 게임주 가운데 넥슨 GT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탑3 공개할게요. 자, 시장도 우울한데 놀자주 보고 있어요. CJCGV인데 메르스에 울고 웃는다 하셨습니다. 자, 메르스 얘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 있죠. 사실 CJCGV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 극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역시 사람들이 메르스가 창궐 했을 때 조금 기피했었었는데 아마 2분기 실적이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온다고 해도 좀 부진하더라도 이미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질까요? 네, 울다 웃으면 또 엉덩이에 또 그렇게 되는데 CJCGV 역시도 표현을 그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메르스 때문에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4분기 4월 달에 이제 박스 오피스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43%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영향 때문에 5월부터 6월 때까지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일단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실적이 이제 3분기부터는 본격화됩니다. 자, 중요한 건 2분기 실적 모멘텀이 낮아진 상황에서 2015년도에 한국 영화 중 유일하게 500만 관객을 기록한 흥행작이죠. 바로 연평해전이 개봉이 6월 달로 미뤄졌어요. 6월 24일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장 중요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번에 암살 개봉 효과 역시도 CJCGV에 대한 어떤 중요한 모멘텀, 그리고 8월 5일날 개봉되는 영화죠. 바로 이제 베테랑 황정민 씨하고 유해진 씨 주연의 그 영화가 역시 3분기 실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2분기 중국 시장이 이제 분노의 질주, 그리고 어벤져스 2 이런 영화 개봉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텐센트하고 알리바바 이런 이제 그 대형 IT 기업 쪽에서 영화 티켓 할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서의 티켓 파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은 국내 쪽은 좀 부진할 수 있겠지만 중국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평해전의 개봉이 일단 상당히 좀 기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국내보다도 중국 모멘텀 얘기를 하셨는데요. CJCGV 중국 박스오피스 쪽에서 고성장세가 어느 정도 지금 지속이 되고 있나요? 일단 CJCGV는 과거에는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별그대라는 어떤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서 사실 한류 열풍이 중국 쪽에서 정말 거세게 나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 대한 어떤 CJCGV라든지 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이제 개선이 되면서 중국 영화 사업 역시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흑자폭 자체가 이제 커지기 시작을 하는 그 시기가 바로 올해부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단 신고가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7월 초에 빠르게 조정이 나왔다가 빠르게 또 돌려주고 있고 엊그저께는 13만 3,500원까지 찍었네요. 네.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JCGV 말씀을 드려보면요. 일단 주가가 이제 고점 자리를 넘어서고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이제 눌림목 정도 자리에서 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보게 되면은 11만 원 정도죠. 11만 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눌림목이 나와주게 된다면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지만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본다면 이제 11만 원 정도 그 구간에서는 눌림목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12만 원대 정도에서 눌림목 매수하면 사실상 수익이 날 구간이다 라시면서 CJCGV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안 좋지만 3분기부터 기저효과 기대가 된다는 종목 CJ CGV 얘기 탑3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 놀자주가 되겠네요. 탑4입니다. 바로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국내 1위라는 프리미엄을 짚어주셨는데 국내 드라마 제작사 가운데 1위 그리고 겨울연가 2 모멘텀 때문에 정말 한참을 올랐던 2배 이상이 올랐었던 펜 엔터테인먼트가 급락하고 있어 최근에 이렇게 빠져서 12,500원짜리가 7,500원이 됐어요. 아니, 악재가 있었나요? 네, 일단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사실 악재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이제 트리 안에 이제 포탄을 넣기가 사실 이제 많이 좀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의 그 저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하고 음반 제작하고 매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올해 이제 겨울연가 2 제작 그리고 킬미 힐미 흥행 때문에 지금 뭐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뭐 800%대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그 전에 한 번 올랐죠. 그래서 이런 이제 단계에 크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거품이 일단 한번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드라마 제작 1위인 그런 업체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연가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해를 푸는 달 그리고 백년의 유산 마마 킬미 힐미 이런 수많은 히트 드라마를 많이 이제 선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수한 어떤 뭐 작품들을 대거 제작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역시도 크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낙폭이 확대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었겠지만 한 가지 또 이슈가 있었죠. 바로 중국 업체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었어요. 한국 쪽에서의 드라마가 이제 중국 내에서 유입이 되고 나서 이제 판권 가격이 뭐 올라가고 어찌 보면 한국 쪽에 대한 드라마에 대한 어떤 경계 심리겠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중국 쪽에서 한국 드라마 콘텐츠에 대한 뭐 규제를 강화하고 검열을 또 강화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40%나 거의 급락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떤 다시 한번 이런 저력을 믿고 한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서 선뜻 사기는 쉽지 않아요. 뭐 적어도 한 8,000원, 이렇게 9,000원, 8,000원대 초중반까지 올라오면 이게 가는구나 싶어서 담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매수 들어가도 좋을까요? 사실 지금 펜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밀렸죠. 다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갔다가 눌림목 자리고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밀리고 나서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그냥 단순하게 매수가 아니고 일단 지금 아직 저점을 완벽하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6,500원 정도 구간대에서는 한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6,500원 정도 일단 전후에서 접근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쭉 어쩔 수 없이 위쪽에서 못 파신 분들은 홀딩이시겠고 6,500원 정도에서 지지받고 올라올 때쯤 뭐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시점을 지금 아직은 미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악재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현재 시점에서 매수는 그 시점에서 가능하되 앞으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펜엔터 낙폭과대의 매력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국내 드라마 제작사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오늘 현재 가격이 7,500원가량인데 6,500원 정도에서 매수 들어가면 좋겠다. 더 빠질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탑4 펜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놀자주. 네, 바로 탑5가 되겠네요. 로엔입니다. 2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사실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로엔의 주가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죠. 로엔이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음원 단가도 뭐 올라간다고 하고 FNC 엔터 뭐 지분 투자 이슈도 있고 사실 로엔은 대표적으로 멜론이라는 그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로엔이 이제 과거에 아이유 씨가 이제 소속 연예인으로서 이제 한번 크게 히트를 쳤잖아요. 맞아요. 그때 뭐 로엔에 대해서 이제 뭐 로엔이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네라고 이제 막 얘기했었는데 사실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쪽에 대한 그 사업 매출 비중 자체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가장 중요한 매출원은 바로 이제 멜론 쪽에 대한 음원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분기에 일시적으로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1분기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원 자체가 이제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신규 사업 쪽에 대한 컨설팅 비용 때문에 일회성 비용 역시도 이제 1분기 실적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역시 이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면 2분기 아이유 그리고 시스타 이런 이제 소속 연예인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아이유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흥행을 했던 프로듀서라는 시청률 최고가 이제 17.7%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또 만들어내면서 거기서 사실 가장 많이 뜬 게 많이 이제 그 이슈를 받았던 건 아이유 씨가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죠. 사실 김수현 씨가 더 많이 부각이 됐지 않았는데 아이유 씨가 조금 더 인기 부각이 됐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효과 자체가 어찌 보면 로엔에 대한 실적 개선이나 어떤 이익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음원 시장이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무한도전 쪽에서의 토토가, 네, 그리고 이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K-팝 스타, 그리고 이제 무한가요제가 이제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이제 음원들이 되고 이제 인기몰이를 하게 되면서 음원 시장 자체가 좀 크게 커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멜론 쪽에 대한 어떤 매출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지금부터는 꾸준하게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디지털 음원을 구입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는 거부감이 별로 없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음원 가격 자체가 오른다는 것이 로의 매출을 많이 끌어올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로엔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상으로 놀자주 5인방 공개를 다 받아봐서 쇼박스, 넥슨GT, CJCGV, 펜엔터, 로엔까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탑픽 종목은요? 네, 오늘 탑픽 종목은 바로 넥슨GT입니다. 상당히 약간 의외이기도 한데, 자, 넥슨GT 얘기 아까 1인칭 슈팅 게임 특별히 서든어택2 기대감 얘기하셨고 몬 모바일 게임 중국 진출 얘기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얘기하실 거 더 있으신지 가격도 잡아주시죠. 네, 넥슨GT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따라 붙기에는 사실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그런 자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또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넥슨GT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 자체도 많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적인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넥슨GT를 뽑아드렸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따라붙기 편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것만은 아닙니다. 역시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게임, 신작 게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넥슨GT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본다면 성수기에 대한 효과, 그리고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주가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크게 큰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타이밍이 아주 좋네요. 예. 네, 타이밍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움직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좋은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매수를 하게 된다면 현재 16,300원 정도의 가격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지만 매수를 할 때는 15,50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위쪽으로 봤을 때는 16,000 현재 300원이죠. 500원까지는 이 밴드입니다. 현재 가격대도 역시 이제 매수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가격 안에서의 큰 밴드를 잡아드리겠고요. 이 밴드 안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의 그 모멘텀이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보게 된다면 역시 주가는 좀 크게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2,200원 정도, 지금 22,000원보다는 22,000원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2,000원 정도를 일단 조금 높은 목표 주가로 이제 변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표 주가는 22,000원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제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겠죠. 따라서 리스크 관리 자리를 본다면 이제 14,8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리스크 관리 자리가 될 테니까 14,800원 자리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 양봉 세웠을 때 그 저점을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방학이라는 성수기에 굉장히 히트시켰던 서든어택의 2라는 신작을 이제 연말쯤에 서비스할 것으로 기대되는 넥슨GT. 움직이기 전에 사두자 16,000원 전후가 매수 밴드였네요.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주말에? 네, 주말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 이강무 멘토 둘이서 이제 브레이메토스 클럽이죠. 네, 둘이서 이제 강연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 지점 유안타 증권 3층에서 강연을 합니다. 일단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하철로 2호선입니다.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리셔서 5번 출구로 나오신 다음에 직진하시면 됩니다. 150m 정도 직진하시면 바로 우측에 유안타 빌딩이 있어요. 거기 3층으로 오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시장 분명히 어려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안에서 분명히 해답을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시장의
키포인트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 있을 을지로 쪽에서 열리게 될 강연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